자라투스트라님들 안녕하세요.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봅니다. On the tree, on the mountain. 산 위에 있는 나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 나무에 관해서 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산 중턱의 나무에 관하여 이렇게 새겨봤습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초인에 대한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나무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그 유명한 삼나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여기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삼나무,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붙인 거고요. 원래는 삼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은 뭐 상당히 아주 실하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뭐 태양이 이글거리고요. 이런 모든 걸 볼 때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고흐의 작품의 특징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삼나무가 하늘 높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 속에 깊은 뿌리를 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뿌리가 얕으면 하늘 위로 올라갈 수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이 자라투스트라에서 말하는 초인이라는 것은 먼저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텍스트에 들어가서 한번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s eyes had discerned. 자라투스트라의 눈은 had discerned, 과거 완료네요. 구별했다, 식별했다, 알아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discerned는 구별하다, 식별하다, 알아채다, 눈치채다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눈으로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알아챈 거지요. 식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디션드의 목적어가 뭔가, 목적절이 이렇게 길게 나왔네요. That a young man avoided him. 한 젊은이가 그를 피해서 회피하는 것,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않는다든가 뭐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이 젊은이가 왜 자라투스트라를 회피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As he worked one evening alone. 그가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홀로, alone, 혼자 걸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인데 번역을 할 때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디를 걸어갔을까? One evening alone은 걸어간 상황을 수식의 워크들을 수식해주는 부사구이고, 걸어갈 때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throw라고는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네요. through the mountains, 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산은 또 어떤 산이냐? surrounding the town,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관통해서, 산을 통해서 혼자 외롭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되겠네요. 이 surrounding은
둘레에 주위에 둘러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게 현재 분사잖아요. ing가 붙어서. 그래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이렇게 서라운딩이 뒤에서 앞에 있는 마운틴스를 꾸며줍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통해서 그가 어느 날 저녁 혼자 걸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Which is called the Motley Cow. 그 마을, 이게 which가 타운이고 타운이 which니까 그 마을은 is called 뭐뭐라고 불리워졌어요. 불리워져요. 이랬네요. 그 마을의 이름을 말합니다. The Motley Cow. 알록달록한 암소 마을이라고 불려요. 이렇게 말트리 카우라고 한 거 보니까 거기에 젖소가 많이 이렇게 길러지는 곳인 것 같으네요. 제가 그림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아주 평화롭고 풍요롭고 아주 고요한 조용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젖소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쪽에도 비슷한 그림인데, 하여간 그 마을을 알록달록한 암소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젖소를 많이 키우는 마을이라 그렇게 별칭이 생긴 것 같으네요. 보세요, 보아요. They're while working. 걷는 동안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걷는 동안에 he found, 그가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This young man, 이 젊은이를 알았다네. 발견했군요. 근데 이 젊은이가 뭘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Leaning, 기대고 있는 젊은이. 그럼 어디에 기대고 있을까? Against a tree, 한 나무를 향하여, 나무를 대서 기대고 있는 그런 젊은이를 발견했네요. 한 젊은이가 나무를 기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라투스트라가. 그리고 그 젊은이의 그 모습을 부대 상황 구문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네요. Gazing wearily into the valley라고 했네요. gazing이라는 건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것이고, gazing into니까 어디 속을,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wearily라고 한 거 보니까 지쳐서, 피곤해서 그렇게 바라보네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냐? 계곡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시면에 아주 깊은 계곡을 아주 피곤하고 지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짐작이 오네요. 여러분, 짐작이 가지요. 이 젊은이가 높은 정상에 올라가기에는 지금 몸이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지금 시면의 깊은 계곡을 바라보고만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기대고 있었군요.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서서히 엿보입니다. 푸트노트 140번을 보겠습니다. 왜 산후의 나무라고 하지 않고 산허리, 산 중턱의 나무라고 했을까? 여기 텍스트에서 대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높은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란 올라감과 내려감을 즐기는 위대한 초인정신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것을
시면, 간격, 틈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 간격이 시면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즐기는 위대한 초인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면의 깊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겠지요. 아까 이 젊은이도 그 시면의 깊은 계곡을 바라보고만 있죠. 지쳐가지고. 이 산 중턱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한 젊은이가 자신을 은근히 회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이가 산 중턱의 나무에 피곤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기대어서 그 깊고 높은 산의 시면의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아마도 필시 긍지 높은 산 위보다는 산 중턱의 평화로운 그런 얼룩소 마을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어는 같으네요. 왜 그럴까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힘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높은 산을 오르기에 체력이 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니체의 위대한 초인은 몸의 건강함을 강조합니다. 몸이 허약하면은 세계에 대한 해석도 관점도 빗나가고 왜곡되기가 쉽다. 그래서 지정의의 전인적인 인격체인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긍지 높은 산 위도 거뜬히 올라가서 시면의 그 계곡도 즐기고 인생을 건강하고 환희에 넘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산 중턱에만 머물러 있고 알록달록한 평화로운 마을에 그냥 주저앉아 살고 싶어 하는가? 그 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려면 반대로 땅 깊이, 대지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간다는 것과 땅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서로 연기관계,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 게스프 the tree, 게스프라는 것은 그냥 그레스프라는 건 붙잡다라는 건 또 이어다라는 말도 돼요. 뜻도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나무를 붙잡았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at which, 이게 which가 tree고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게 the young man sat, 젊은이가 앉아, sit의 과거 set니까 앉으려면 어디에 장소에 앉아야 sat a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좀 떨어 분리됐습니다. sat at, sit at인데 관계 대명사를 따라갔군요. 그래서 at which, 이게 at the tree가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그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나무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and spoke thus,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가 말을 했네요. 이 나무가 여기 이렇게 상당히 비틀어진 나무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f I wanted to shake, 내가 만약에 흔들기를 원했다면
흔들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 이 나무를 흔들어 보고 싶다 이거야. 여기에서 뭘로 흔드느냐? With my hands, 내 손으로 여기서 이 나무를 흔들고 싶다 하더라도 I wouldn't be able to,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엄청 큰 모양이죠. 그래도 뭐 흔들어 봤자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센 나무인 것 같으네요. But 그러나 the wind, 바람이, 이 바람에 대해서 관계 대명사가 붙어 있네요. We don'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람이. 자라투스트라가 자기 힘을 가지고서는 붙들고 흔들어 봤자 꿈쩍도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잖아요. We don'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람이 torment라는 것은 괴롭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 나무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it가 앞에 있는 나온 그 추리의 나무, 그 나무를 괴롭히고, 바람이 뭐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뭐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나무가 괴롭힘을 당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람이 그 나무를 괴롭히고, and bend라는 것은 구부리다. 그러니까 나무를 구부린다 이거예요. 바람이. Wherever it wants, 그 바람이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바람의 그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무를 구부려 놓는다. 괴롭히기도 하고 구부려 놓는다, 구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it는 나무고 여기에 it는 바람이에요. 이 wind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트리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wind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대명사들이 그런 순서를 잘 지키겠죠. 그러니까 it가 나무고 뒤에 있는 it 대명사는 바람이다. 이게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 나무를 괴롭히고 나무를 구부러뜨린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람이란 뭘 의미할까? 이 나무는 초인 우리 인간을 은유한다고 본다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고 할까? 인간의 인격이라고 할까? 이것을 괴롭히고 구부러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는 어떤 사상, 종교, 철학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체계,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혀요. 그리고 인간성을 왜곡시켜요. 아주 의미가 느껴지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We are bent, 우리도 구부러졌다 이거야. 그리고 tormented, 괴롭혀졌다, 괴롭힘을 받았다 이거야. 우리도. worst, 가장 나쁘게, 가장 심하게, by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손으로 가장 심하게 우리는 구부러지고 왜곡됐다,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멋지게 나무가 하늘 높이 그냥 우람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존재를 과시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나무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엄청 구부러져 가지고 아까 캡처한 이 그림과 같이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로 높이 멋지게 자랄 수가 없이 이렇게 병신 나무가 돼버렸네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괴롭혀가지고 구부러뜨렸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은 바로 우리 인간성, 초인의 위대한 정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Then 그때 the young man, 그 젊은이는 stood up, 일어섰다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perplexed, 당황해가지고 and said, 말했네요. 자, 그럼 푸트노트 141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사너리의 나무에 지쳐 기대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잘 볼 수 없는 바람이 세게 불어 마음대로 나무를 가장 심하게 나쁜 상태로 괴롭히고 구부러지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구부러지게 하는 바람이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구부러지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창조신과 피조물. 창조신이 있으면 창조신이 당연히 만드는 피조물이 존재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 선과 악의 그 이분법적인 낡은 패러다임, 대부분 이것이 종교와 철학인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부러지게 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은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구부러뜨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록달록한 이 마을의 바람과 유혹이라고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알록달록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렇게 바람 유혹이 있는 등 따시고 어떻게 보면 배부르고 웰빙 평안한 그러한 마을이라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기에도 힘이 버겁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산 중턱에 이 알록달록한 암소 마을에 그냥 머물러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렇게 유혹을 받는 근본 원인이 몸이 허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니체는 위생관념을 강조해요. 우리 정신이나 몸이 건강해야만이 된다. 허약하고 약하면은 생각도 허약하게 병든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I hear 자라투스트라. 나는 자라투스트라를 들어요 하는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And I was just thinking about him. 나는 그에 관해 자라투스트라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방금 just 자라투스트라 리스판디드. 자라투스트라가 대답을 했네요. 이 그림은 영혼회귀의 깨달음의 바위라고 그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니체가 산책을 많이 한 깨달음의 그 바위가 있는데 어떤 화가가 이렇게 잘 그렸네요. 영혼회귀의 깨달음이 무엇일꼬.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혼회귀도 다루게 됩니다. 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 텍스트를 열심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hy are you startled by this? 왜 이것으로 깜짝 너는 놀래느냐? startle이라는 건 깜짝 놀라다, 펄쩍 뛰다. 깜짝 놀라면 펄쩍 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다, 펄쩍 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는 스타틀이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요. 왜 그대는 이것 때문에 이걸로 왜 깜짝 놀래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with human beings. 그것은 인간과 함께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as 뭐뭐처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It is with this tree. 그것이 나무에게 함께하는 것 똑같이처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말입니다. 나무를 괴롭히고 구부러지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바람은 바람은 나무에게 괴롭히게 하고 구부러지게 한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The more they aspire. the more 문장이네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어찌어찌 하다라는 그런 문형이죠. 그들이 aspire, 열망하면 할수록, 그럼 뭘 열망하느냐? height, 높은 곳, 그리고 the light, 가벼운 것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하이츠라는 것은 위대한 초인의 높은 경지를 말하고, 라이트라는 건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초인의 위대한 높은 그 긍지 높은 곳, 그리고 초인의 그 존재의 가벼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the more strongly, 강하게 그들의 뿌리는 strive, 노력한다, 애쓴다, 이거예요. strive라는 건 earthward, 땅 쪽으로, 대지 쪽으로 노력을 한다. 그 뿌리가 대지 쪽으로 깊숙이 뿌리 박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downward, 아래쪽을 향해서, into darkness, 어둠 시면 속으로, depths into evil, 악의 시면 속으로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애를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관계가 맞아야 어떤 그 시면의 그 간격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맘만 가지고 높은 산호의 정상에 존재의 높은 그 경지에 올라가고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걸 의미합니다. Yes, into evil.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래요, 정말 그래요. into evil, 사악함 속으로, 악함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거 자꾸 내려가려고 한다 이거야. cried, young man, 그 젊은이가 그래요, 사악함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려고 해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자라투스트라가 알아주니까 거기에 응답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ow is it possibl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여기 it의 가짜 주어는 진주어 뒤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란 바로 당신이 나의 영혼을 알아보는 것. discovered, covered는 덮다고, this 하면 덮는 걸 이렇게 개봉하니까
이게 뚜껑을 여니까 아는 거죠.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신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젊은이가 자라투스트라에게 질문하는군요. 142번. 그 젊은이는 잘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받고 말이야. 인간성이 왜곡이 되고 구부러진다는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가장 높고 가장 가벼운 곳에 오르려고 하는 열망을 하면 할수록 존재의 뿌리를 대지에 더욱더 강하게 뻗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둠과 악의 심연 속으로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젊은이는 그래요. 사악함 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죠. 그동안 그가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평지에서 벗어나고자 상당히 정신적으로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정신적인 고독감, 위험성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악함 속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꼭 뭐 사악하다고 무슨 악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긍지 높은 산은 시면의 그 간격이 깊기 때문에 쉽게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감과 내려감, 시면의 그 넓이 깊이 그 시면의 그 간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런 위대한 뭐라고 할까 성장이라고 할까 자라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 smiled and said. 자라투스트라는 그 젊은이의 그런 고뇌에 찬 얘기를 듣고서 미소를 짓고 말을 했어요. Some souls, 어떤 영혼들은 will never be discovered. 어떤 영혼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영혼은 왜 이렇게 알 수가 들여다볼 수가 없느냐, 대화가 안 되느냐, unless 뭐 하지 않는 한 they are first invented. 그들의 영혼이 처음으로 발명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면 신을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니까 신이 창조한 그런 기성품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르트르의 존재무의 그 거대한 그의 철학책을 통해서 보면은 본질이 딱 정해진 거 있어요. 이런 책상이나 컵이나 이런 것들은 만든 고안자, 발명가, 제작자가 있으니까 제작자의 의도, 목적이 본질로 그 즉자적인 물건 속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탐구하고 뭐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책상의 본질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르트르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 뭐 10길 깊은 샘물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이 그 신에 의해서 인간이 영원히 창조돼서 만들어졌다면 말이야.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야. 본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영혼은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이거야. 왜? 여러 가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시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Yes, into evil. 예, 그래요. 사악함 속으로 뭐 악이라고 그래서 뭐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뻔한 그 동질성, 수평선상의 그러한 그것은 뭐 뻔하잖아요.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시면을 이벌이라고 은유한 거예요. Cried young man again. 젊은이가 다시 울부짖어 말했다. You speak the truth, 자라투스트라. 그대는 자라투스트라 진리를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젊은이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제 감동을 먹었나 말에 서로 통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no longer trust myself.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넣어놓은 거는 더 이상 길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어쩌어쩌 아니하다는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구가 이렇게 나오면 trust 본동사가 부정이 되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안 믿는다. 신뢰를 묻어갔다 이거야. 왜 그러냐? Since aspiring to the heights. 높은 곳을 열망하면 할수록 말이야. 높은 곳을 열망한 이래로 since 이래로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거. 평지에서는 신뢰하기가 뻔하니까 뭐 신뢰하고 말고 자식 올 것도 없는데 이제 시면의 높이나 깊이나 이런 것을 하려니까 뜻대로 안 돼요. 결심한 대로 안 되고 무섭고 위험이 있고 하니까는 높은 그 초인의 위대한 정신을 자라투스트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이 고전을 한번 정독해볼까 이해해볼까 독해 강독에 함께 해볼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 뭐 3, 4개월이면 마치려나 했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마 1년 가야 맞추지 않을 1년도 힘들지 않나.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교수님이 짜라투스타라를 이렇게 독해 강독을 했다는데 내가 그냥 들었어요. 뭐 4년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원서 강독 이렇게 교수님들이 하면은 한 학기 동안 뭐 한 4개월 동안에 한 50페이지 100페이지도 못 나간단 말이야. 항상 보면은 그냥 뭐 책 한 권 한 10분의 1이나 뭐 이 정도 조금 넘기다가 끝나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이 자라투스트라를 4부까지 전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저도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게 워낙 철학적인 필라사피칼 포이트리이기 때문에 철학적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메타포, 알레고리, 아포리즘, 패러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쭉쭉 읽어가면 이게 무슨 소린가 몰라가지고 이게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철학적 사유를 함께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And no one, 아무도 trust me,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anymore, 더 이상은. How did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I am changing too fast. 나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투스트라 위대한 고전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관점이나 의지나 나의 지정의 통전적인 어떤 것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신념 체계가 근본에서 뿌리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자라투스트라 이 고전을 읽기가 어려워요. I'm changing too fast. 나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거야. 흔들리고 있다 이거야.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이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y today 나의 오늘이 contradicts 반박한다 이거예요. 뭘 반박하냐? My yesterday 나의 과거 어제를 반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를 공부한 오늘날 나의 자신이 옛날에 yesterday 어제의 나를 반박한다. 혹시 이거 내가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새로운 그런 관점을 인생관 세계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오늘이 나의 어제를 갖다가 반박한다 이거야. 비판하고 너 틀렸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컨트로딕트라고 해요. 반박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I often skip steps. 나는 종종 steps, 계단들을 skip, 뛰어넘는다 이거. When I climb, 내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려고 계단을 성급하게 뛰어 오르기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no step, 어떤 계단도 forgives me that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최고봉을 등정하는 얘기들을 더러 TV에서 이렇게 다큐로 볼 때 초짜들은 막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오래된 베테랑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띄엄박질하거나 막 빨리빨리 이렇게 디드면 그 사람은 정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와야 된대요. 대부분 그런데요. If I am at the top, 내가 꼭대기 위에 정상에 있었다면 그때 I always find myself alone.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이 외롭게 혼자인 것을 알았다 이거야. 이게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라 이거야. 혼자다 이거야. 에베레스트는 그나 아무나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분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거야. 143번 푸트노트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라투스트라에게 어떻게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잘 아느냐고 물어봐서 처음으로 창조하여 만들어진 것은 그 본질이 내용이 이미 그 안에 다 창조자가 집어넣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르트르 한 얘기 할게.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좀 알아야 됩니다. 실존은 본질이 앞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튈지 어떻게 내가 형성돼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의 특수성을 말하고 자기가 자기를 뭐냐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질문도 하고 신을 그냥 믿기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신이 진짜 있을까 이런 따위의 의심을 하고 탐구를 하네. 그게 실존 방식이에요. 실존이란 말이야. 이 무슨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거야.
물건이나 이런 것은 실존보다 본질이 앞서요. 그래서 컵은 이미 본질이 정해졌어, 만들 때. 그래서 자기 본질을 못 바꿔요. 그러나 인간은 본질이 앞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자기됨이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그 젊은이는 이러한 인간 실존의 깊은 비밀을 잘 몰랐기에 자기는 높은 곳을 열망하면 할수록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실존의 불안감과 위험성을 느꼈다 이거예요. 본질이 정해지면은 뭐 위험한 것도 없잖아. 아니 컵이 뭐가 위험하겠어. 의자가, 책상이 이미 제작자가 너는 의자다 본질이 정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자나 컵이 자기 존재 때문에 불안감을 절대 느끼지 않지. 그러나 이렇게 실존이 본질이 앞서 있는 인간 존재의 특수성은, 인간 존재에는 실존의 불안감이, 위험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운동 경기에 사람이 많이 구경 가느냐? 어느 팀이 이긴다는 것이 정해지질 않았기, 본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어가 이미 경기 이전에 정해지질 않아요. 경기 도중에 스코어가 결정이 나. 이게 실존이 본질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막 아우성 치고 난리를 펴면서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흥미, 환의, 경의 이런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정해지지 않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신을 믿으면은 신이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본질 내용을 다 정해놨어.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서 신과의 관념, 신과의 어떤 종교 신앙의 진실성을 근원해서 사유해보고 성찰해보고 진실이 무엇인가, 종교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런 걸 근원해서 근본적으로 순수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사유해보는 거,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위대한 고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피하려고, 이게 젊은이가 저 자라투스트라 만나면 혹시 또 산후에 그 시면의 계곡을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는 은근히 회피해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 중턱에 알록달록한 평화로운 그 암소 마을에 그냥 눌러서 살고 싶었단 말이야. 평화롭게.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뭐 장땅이다, 최고다 이거야.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아니 니체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 웰빙이 인간성을 병들게 하고 생의 의미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깊이나 높이나 넓이는 사라지고 뻔한 그 무의미한 삶에 곤두박질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위대한 초인의 철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반박하는 소위 관점과 세계관의 그런 어떤 그 전복, 이로 인한 엄청난 소외감과 고독감이었어 이거야. 혼자 될 수 있다는 거, 고독은 그 자신의 진실이라는 거,
긴 얘기 할 수 있는데 빨리 뭐 진도도 나가야 되겠고, 고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No one speaks with me. 아무도 나와 말하지 않는다. 고독해요. 자라투스트라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고독합니까? 그 사람의 진실은 고독 속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The frost of loneliness makes me shiver.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고독의 서리빨이 나를 떨게 만들어요. 고독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절실했던지 뼛속 깊이 떨린 모양이네요. 고독의 서리빨이, 고독의 서리가 내려서 나를 떨게 만들어요. 멋진 표현이네요. 제가 고독한 사람의 모습을 좀 검색해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진이 있길래 그냥 올려봤습니다. 외로움의 서리가 나를 떨게 해요. 그렇네. What do I want?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In the heights,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표범이 왜 킬리만자루 설산에 거기서 올라가 죽었을까? 거기 먹이도 없다는데. How ashamed I am of. 나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가. 여기서 how가 어떻게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과거 분사나 형용사나 뭐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가. 뭐에 대해서? of에 이하이드. my climbing,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stumbling, 올라가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거. 허약하니까. 자라투스트라를 우리가 지금 독해 강독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에 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지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만둘까, 저 잠소리도 듣기도 싫지, 허튼 소리도 많은 것도 같이 뭐 알쏭달쏭 하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를 집어던져 읽다가 한 10페이지도 못 넘어간대요. How I mark. 얼마나 나는, 어떻게 나는 조롱하는가. My violent panting, 격렬한 나의 헐떡거림. panting이라는 건 헐떡거리, 숨이 차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니까 체력이 딸리고 숨이 벅차고 헐떡거리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라투스트라를 4부까지 다 띄게 되면은 나머지 인간의 어떤 위대한 고전이라는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산보대 아래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는 다 내려다봐요. How I hate. 나는 얼마나 미워하는가. Flying one. 날아가는 사람. 산 정상에서 산봉우리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네. 독수리처럼. 그건 이제 초인의 가장 높은 단계겠죠. 그걸 막 헤이트, 미워한다 이거야. 증오한다 이거야. 왜? 자기는 못 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How weary. 얼마나 지쳤는가. I am in the highest.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을 때 아이고 막 얼마나 지쳐서 힘이 든다. 지쳤는가. Here, 여기 the young man fell silent. fall의 과거 fell이네. 떨어졌다. 이게 조용해져. silent는 형용사잖아요. 고요한, 조용한. 이게 조용해졌다 이거야. And Zarathustra regarded.
자라투스트라는 주목해 봤다 이거예요. 주목해. The tree, 나무를 주목해 봤다. At which they stood, 그가 서 있는 그 나무를 주목해 봤다 이거예요. And spoke thus,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144번 푸트노트입니다. 젊은이는 자기 내면의 실존적 깊은 불안과 고독을 고백하면서 높이 올라갈 때 힘이 벅차서 헐떡거림, 비틀거림을 부끄러워하고 그 숨이 차 헐떡이며 얼마나 지쳐 있었던가. 그리고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고 날아가는 사람을 시기 질투했는가 하는 걸 토로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솔직한 젊은이는 자라투스트라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지하고 진실한 이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This tree stands here lonely on the mountain. 이 나무는 stands, 서 있어요. 어디에? here, 여기에. 어떻게? lonely, 외롭게 서 있다. 이 나무가 여기에 외롭게 서 있대요. 여기가 어디냐? on the mountain, 산 위에. 산 위에 혼자 외롭게 서 있다는 거예요. 고독. It grew high, 높이 자랐다. grow의 과거 grew죠. 그래서 그거 나무가 높이 자랐다 이거예요. beyond, 무엇을 넘어서. humans, 인간과 and animals, 동물들을 넘어서서 높이 자랐다 이거. 이게 초인을 말하거든요. 이게 이 산후의 정상에 있는 이 외로운 나무는 위대한 초인의 정신, 초인을 의미해요. 이게 초인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 그것을 넘어선 그런 존재를 말해요. 지정의의 통전적인 위대한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And if it wanted to speak, 그 나무가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다면 it would have no one,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해한 who understood it, 그 나무를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 나무가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So high it grew, 그렇게 높이 그 나무는 grow의 과거, 자랐다 이거예요. Now it waits and waits, 그 나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거예요. 누구 친구 하나 있을라나 싶어서. But 그러나 for what,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것은 기다리는가. 이트는 여기 나무 초인이죠. It lives, 그것은 역시 살아요. near, 가까이. The clouds above, 구름이 살고 있는 그 하늘에 살고 있다. above라는 건 주거지역, 사는 곳이죠. 이게 구름이 사는 곳이 뭐 하늘이죠. It waits for, 그 나무는 기다리고 있어.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첫 번째 번개의 그 성광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높은 산 정상에 있으면은 그 산 정상에서 제일 가까운 천둥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시커멓게 무섭게. 그러면 이제 벼락치게 되어 있죠. 벼락치는 거, 그건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비유한 말입니다. 라이트닝 볼트, 볼트는 나사도 볼트라고 하고, 뭐 전기 불이 스파크가 번쩍 나잖아요. 성광, 빛 이런 걸 볼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번개의 그 성광을 기다린다. 이게 누가? 그 나무가, 초인이 말이에요. 이게 산 정상, 이게 산인데 산 정상 위에서 검은 구름이 이렇게 번개가 실제로 이렇게 치는 거 촬영해 놓은 거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When Zarathustra had said this. 자라투스트라 이것을 말했을 때 현재 과거 완료네 had said니까 the young man 그 젊은이는 cried out 울부짖었다 큰 소리로 gesturing 몸짓을 하면서 agitatedly 아주 심하게 몸짓을 하면서 말이야 울부짖었다 이거야. 145번 푸트노트 긍지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는 것은 고독과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실존적인 변화와 더불어 가장 무서운 천둥번개의 벼락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천둥번개의 벼락이 맞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중세와 근세의 가장 높은 경계선상에 올랐던 뿌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성변화하는 무한우주론과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천주교회로부터 화형당해 죽었어요. 이것이 초인의 위험성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뿌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좋아하는데 이 우주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한우주론을 펼쳤어요. 우주가 보니까 이 금이 그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한우주론. 경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무한우주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야만이 자라투스트라의 철학적 사유가 훈련이 돼요. 우주가 무한하다면은 무한한 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한 절대 신이 창조한 존재는 유한한 피조물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 우주를 창조했다며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우주가 신하고 필적할 만한 무한한 어떤 우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노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한하게 생성 변화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거꾸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무한우주론을 말하면 신이 부정이 되니까 천주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장작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 생으로 올려서 그 사람을 익혀주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어떻게 저지르는 거야. 이게 중세의 신앙이라고 할까, 종교의 아주 그 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과 화형이고요. 자기네들 교리가 다르다고 그냥 사람을 너무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죽여요. Yes, 자라투스트라. 그래요, 자라투스트라. You speak the truth. 그대는 진리를 말해, 진실을 말한다. I longed for. 나는 동경해 왔어요. My destruction. 내가 파멸을 동경해 왔다. 파멸을 간절히 동경해 왔다. 이건 참 상당히 힘든 구절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뻔할 뻔잖아요. 영생을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게 영생하는 종교로 귀하게 되는 거예요. I longed for my destruction. 나는 파멸을 동경해왔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태어나면 죽고 밥 먹으면 이제 배가 졸졸 배고플 때가 오고 이러거든요. 예, 서로 상승과 하락 이런 거에 긴장 관계
시면의 그 간격에서 이 우주는 존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I longed for my destruction when I aspired to the heights. 내가 높은 정상을 열망할 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디스트랙션 해야지. 이제 거기서 파멸을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야죠. And you are the lightning. 그대들은 번개예요. 불이 번쩍한다 이게. For which I waited. 내가 기다렸던 그대들은 내가 기다렸던 번개예요. 번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큰 계기, 어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그 순간이에요. 번개 천둥이라는 것은. 실존의 거대한 변화, 깨달음의 어떤 극적인 순간. Look, 보아요. What am I anymore? 나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인가? 나의 나됨은 뭘까? 나의 존재의 비밀은 뭘까? What am I anymore? 나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이란 말인가? Now then, 뭐뭐이니까 뭐뭐이므로 뭐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You have appeared among us. 그대가 우리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어떤 존재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라투스트라를 진지하게 정말로 독해 강독에 함께 하면서 정말로 한 100%라고 그러면 한 60%, 70%, 80%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구절도 여러분이 마음에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우리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존재일까?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라투스트라를 알기 이전과 안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서막 1장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죠. 변화, 변형. 지정의의 통전적인 어떤 실존적인 거대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It is my envy of you. 그것은 그대를 질투하는 나의 질투다. That has destroyed me. 나를 destroy, 파멸시켰던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나의 질투다 이것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상관적인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할 때 그 말을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차하면 다 미워할 거야 이런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어. 뭔가 못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 당신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왜 인간이 신을 믿는다 믿습니다를 자주 할까?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자기가 하는 말도 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입을 놀리기만 하는 거죠. Thus spoke a young man.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he wept bitterly. 그 심하게 weep의 과거 wept 울었다 이거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 put his arm around him. 자라토는 그의 팔을 그의 around
그 주위에 이렇게 감쌌다 이거. 팔로 감싸 안았다는 표현이네. And led him away. 그를 데리고 갔다 이거. lead의 과거 led. 그를 멀리 이렇게 함께 away 떨어져서 데리고 갔다 이거. 어디로? And after they had worked together for a while. 그들이 had worked 과거 완료네. 걸어간 후에 함께 걸어간 후에 for a while 잠시 잠깐 함께 걸어간 후에 자라투스트라는 started 출발했다. 시작했다. speaking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 tears my heart apart 그것은 나의 가슴을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tears는 울다 눈물도 되지만 울으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찢어지다라는 말도 돼요. 동사도 돼. 나는 그것은 나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푸트노트 봅시다. 뭐가 그렇게 찢어놨는가. 자라투스트라 인류에게 말하고 싶은 긍지 높은 위대한 초인정신이란 생사고락의 존재론적 깨달음으로 인생을 다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운명의 아모르 파티예요. 이러한 운명회를 함께하는 것이 우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텍스트에서 젊은이가 심하게 울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는 것은 그 젊은이와 자라투스트라의 깊이 있는 마음의 공감, 우정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이런 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우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래. 자라투스트라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젊은이를 자라투스트라는 감싸 안았다. 애인끼리 감싸 안듯 포옹하듯이 감싸 안았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세계에서 우정의 연대만이 인간이 그 자신이 되게 하고 행성, 이 지구라는 행성의 파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대의 힘을 합쳐서 이 파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스티븐 호킹이 걱정했듯이 우리 행성은 오래 갈 수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잠깐 네이처 콜스미 합니다. 그리고 32강에서 뵙겠습니다.